최근 무더위와 집중호우가 번갈아 이어지는 도깨비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13일을 기점으로 전형적인 장마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어난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일명 유령영아 문제가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의 출생 통보를 의무화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쉼과 행복을 함께 얻는 이른바 웰니스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민선 8기 1년이 지난 정선구는 앞으로 웰니스 관광의 메카로 거듭나겠다는 각오입니다. 13일 낮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횡성과 홍천 둔치 주차장과 국립공원 탐방로 61곳이 통제됐습니다. 국도 3호선 정선 구간도 비탈면 유실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푹푹 찌는 무더위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여름 날씨. 정말 변덕에 죽을 듯합니다. 네, 마치 날씨가 도깨비 같다 해서 도깨비 장마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13일부터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를 뒤로하고 비구름대가 오랜 시간 머무르는 전형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소연 기자입니다. 13일 오후 2시. 세찬 빗줄기가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맹렬한 폭우가 계속되고 있지만 전날만 해도 시민들은 그늘에 앉아 더위를 피해야 했습니다. 지금 너무 습하니까 좀 무더우니까 더 그냥 더운 거하고 달라요. 또 이렇게 무더운 거하고 찜더위야 찜통더위. 또 하루는 비가 오고 또 잠깐 또 해가 떴다가 아니면은 또 해가 뜨면서 비가 오니까 되게 이렇게 습하고. 올여름 장마철은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명 도깨비 장마가 계속된 겁니다. 11일 50mm의 비가 쏟아졌던 경북 상주는 12일 최고 기온 32.4도를 기록했고 96mm의 폭우가 쏟아졌던 강원도 원주도 다음 날 비가 그친 뒤 28.6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무더위와 집중호우가 번갈아 나타난 건 대기가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대기 상층에는 북쪽의 저기압이, 하층에는 남서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수증기가 만나 불안정한 대기가 형성되면서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6월 말부터 시작된 도깨비 장마는 13일부터 전형적인 장마로 바뀌었습니다. 비는 다음 주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쪽에서 형성된 정체전선은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리며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내리고 있는 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특히 오늘부터 15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2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며 그 밖에 충남권과 전북을 중심으로도 최대 400mm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충북,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도 최대 3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는 만큼 산사태와 침수 피해 등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지대가 낮은 지하 공간은 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하 공간에서 갑자기 빗물이 차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수많은 반지하방이 빗물에 잠겼습니다. 아니 자다 보니까 물이 찼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퍼내고 그랬어요. 빗물은 순식간에 어른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다 되지. 여기까지 물이 여기까지 차고. 지금 물이 빠져서 그런지 예, 물. 완전히 잠겨서 여기도 저기 어린애들이 있었는데 어린애들 있잖아요. 예, 은혜들 다 이정을 다 대피다 지고. 큰일 날 뻔했다. 네. 참변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침수된 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반지하 주택은 건물 구조상 대피가 어렵습니다. 물의 압력 때문에 현관문이 열리지 않으면 창문으로 대피해야 하지만 방범창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빠르게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수구가 역류하거나 빗물이 유입되면 가장 먼저 전기 전원을 차단하고 빗물이 종아리 위로 차오르기 전에 탈출해야 합니다. 슬리퍼나 하이힐, 장화를 신었다면 계단에서는 맨발로 탈출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물이 빠져나가기 어려워 침수되기 쉽고 또한 출입구도 좁아요. 그래서 대피에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지하 공간에 물건을 높은 곳에 옮기시고 이제 집중호우가 왔다 이러면은 지하 공간을 즉시 대피하시고. 지하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따라 빗물이 들어오면 차량은 수압 때문에 지상으로 올라가는 게 어렵습니다. 지하주차장 바닥에 빗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차량은 두고 대피해야 합니다. 빗물이 유입되면 5분에서 10분 안에 지하주차장 천장까지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피도 중요하지만 차량을 확인하려고 주차장에 들어가서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경북 포항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겨 차를 빼러 갔던 주민 7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13일 낮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횡성과 홍천 둔치 주차장과 설악산과 치악산 등 국립공원 61곳의 탐방로를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도 3호선 정선 구간은 도로 비탈면 유실로 지난 9일부터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원주 태장동, 영월, 영흥리 등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등의 비 피해가 모두 4건 발생했습니다. 13일 오후 4시 현재 홍천이 46mm, 평창 31.5mm, 원주 횡성 30.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태어난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 일명 유령 영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난 8년간 이 미등록 아동이 2,200여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의료기관의 출생 통보를 의무화하는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출생통보제라 불리는 해당 법안은 그동안 부모 등 친족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지자체로 확대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아동 출생 정보를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해당 자료는 다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됩니다. 지자체에선 출산 후 한 달 안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신고를 독촉하거나 미신고 시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미등록 영아 사례나 학대, 유기 사건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출생신고를 의무화해 안전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출생 등고가 되지 않고 그 과정에 유기가 되거나 또 살해까지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잘 등록이 되고 나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출산인 상황에서도 꼭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출산을 알리기 꺼려하는 임산부들이 병원이 아닌 곳에서 아이를 낳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산모가 익명으로 낳은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일명 보호출산제 도입 주장도 나오는데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낳기 전에 관심을 어떻게 가질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지금 익명 선택지를 내밀게 된다 그러면 더 익명 선택지를 가기가 쉽다는 거죠. 빨리 이 임신 출산 종합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게 더 급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통과된 출생통보제는 개정법 공포 후 1년 뒤 시행됩니다. 앞으로 법 시행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은 가운데 아이들은 물론 산모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각 시군들이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여행지에서 요가나 명상 등 쉼과 행복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이른바 웰니스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취임 1주년을 맞은 최승준 정선 군수가 정선을 건강한 쉼을 통해 마음의 치유를 얻는 웰니스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김수아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선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처음으로 선정한 2023년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웰니스 관광은 웰빙과 행복, 건강의 합성어로 여행지에서 정신적인 치유와 건강한 삶을 함께 챙기는 것을 뜻합니다. 백두대간의 중심에 위치한 정선구는 천혜의 절경과 풍부한 산림자원을 자랑합니다. 관광객들에게도 건강한 몸과 마음 함께 챙길 수 있는 관광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도 개장 6개월 만에 방문객이 7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가리왕산 국가정원 유치입니다. 올림픽 유산 활용과 가리왕산 생태복원을 함께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유산으로서 또 그리고 가리왕산의 생태 환경을 잘 복원되어 가는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생태 숲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최근 낮은 경영평가를 받은 강원랜드에 대해선 정부의 규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최군수는 보다 많은 관광객 유입을 위해 강원랜드의 출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호박 중독을 규제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그렇게 외화를 곡부를 유출하는 그런 상황과 또 불법을 부추기는 정부 관계자들 잘 설득을 해서 규제 완화를 통해 또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운송비 지원이나 농자재 공급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선구는 매년 인구가 줄어 3만 4천 명대의 인구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교통망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소멸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강릉 세계 합창대회 여성 챔버 콰이어 카테고리에서 벨기에 아마란스 합창단이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또 네덜란드 데쿠르 클로즈 하모니는 재즈와 가스펠 카테고리에서 챔피언을 차지했는데요. 메달 획득 상위 국가를 보면 중국이 22개의 메달을 획득해 1위를 차지했고 인도네시아가 13개, 우리나라가 11개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척시가 원전 해제 지역인 대진 일대에 추진 중인 관광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는 지난 3월 지역개발구역 지정 신청서를 강원도에 제출하고 오는 8월 중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진 지역에 들어서는 관광복합단지에는 리조트와 호텔, 자연체험 테마파크인 힐링 네이처랜드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아동 급식 카드를 접수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취약 및 미취약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아동 등입니다. 방학 중에는 매일 중식을 지원받을 수 있고 학기 중에는 토요일과 공휴일, 미등급 평일에 한해 1일 일식이 지원됩니다. 아동 급식카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영월군이 영월 관광의 통합 브랜드인 달마다 새롭게 달달 영월을 출범합니다. 슬로건으로는 달마다 새롭게와 네이밍은 달달 영월로 매월 색다르게 즐기는 영월 관광과 달달한 맛처럼 황홀한 영월 관광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영월 관광 통합 브랜드는 지난해 3월부터 강원디자인진흥원과 함께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청의 태권도팀이 태권도 원배 전국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춘천시청 태권도팀은 최근 전북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9회 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등 모두 5개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수현 선수가 지난 5일 여자 73kg급 이상 경기에서 춘천시청팀의 첫 금메달을 따냈고 전진희 선수가 46kg급 이하 경기에서 팀의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이 밖에도 문지수, 심재영 선수가 각각 은메달을, 홍지우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양구군이 예비 창업자 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15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주민으로 사업 선정 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구비 서류를 지참한 후 양구군 경제정책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